네, 사람 이야기, 대표 이야기 오늘 정말 키워드인데요. 이분도 대표인데 대표들의 이야기를 잘해주시는 분입니다. 기업의 흥망성쇠, 기업의 생존을 이끄는 사람, 그 사람이 이끄는 기업의 생생한 이야기를 만나는 기업 생생 스토리. 오늘도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 모셔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대표 직함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반장은 해봤어도 이 대표 직함의 무게를 잘 모르는데 오늘 지금 저희가 앞서 국가대표 임시현 선수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대표 이러는 순간 굉장히 좀 다른 시각이 보이나요? 직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 그러죠. 네. 저 나이에 국가대표 만만치 않은 무게감을 이기고 금날 딴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대한민국 기업들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데 있어서는 박주근 대표께서 정말 말 그대로 대표 선수십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롯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가시면 괴테 동상이 서 있습니다. 네. 여기에 웬 괴테 동상 이럴 텐데 이 괴테 동상은 베를린 티어가르텐에 있는 괴테 동상이랑 똑같은 동상이고요. 롯데의 이름이 왜 롯데인지를 지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괴테가 서 있겠지 하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웬 괴테 이러실 텐데 저희가 이제 롯데의 성장 과정을 좀 봤고 이제 롯데가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좀 커지는 과정을 봐야 되거든요. 네. 롯데카드, 롯데쇼핑, 롯데손해보험, 석유화학, 케미칼 이런 것들이 확장됐는데 저는 이 얘기를 여쭤보기 전에 IMF의 여파를 롯데는 안 겪었다라는데 사실인가요? 외환위기에 조금 벗어난 업종을 가지고 있었죠. 네. 직격탄을 맞지는 않네요. 롯데가 그 2017년이 롯데의 50년사였어요. 네네. 그때 2017년 딱 10월 10일 이맘때예요. 이맘때 롯데 5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네네. 그걸 제가 구해서 좀 보니까 롯데 스스로가 롯데의 구분을 한 4개 단계로 구분했어요. 네. 67년부터 이제 진격호 회장이 만든 67년부터 1980년대까지를 롯데를 창업과 개척 시기라고 스스로 불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식품, 그다음에 호텔, 쇼핑 이 정도 사업을 확장한 거였고, 그리고 1981년도부터 IMF 직전인 96년까지를 롯데에서는 스스로 성장기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롯데를 보면 이제 관광 레저 사업, 유통 사업이 이때 좀 본격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롯데의 주력이 롯데 쇼핑이 이때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롯데가 해외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IMF가 끝나는 97년부터 2008년 요 10년간을 롯데에서는 패러다임의 전환기라고 스스로. 패러다임의 전환기. 롯데가 언제냐면 신동빈 현 회장이 2004년도에 롯데의 정책 본부장을 맡으면서 이제 본격적인 2세 경영이 시작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을 그러면 이때 뭐가 들어오냐면은 바로 석유화학, 글로벌 이란 말이 롯데에 들어옵니다. 롯데는 전통적으로 내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신동빈 회장이 본격 키를 잡기 시작하면서 석유화학과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2009년 이후에부터 롯데가 이제 완전 신동빈 회장 체제 실질적인 이때가 오면서 이제 롯데가 완전 글로벌한 그리고 내수 위주에서 B2C에서 B2B 기업으로 가는 과도기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같이 롯데가 굉장히 많은 결세가 있는 것 같지만 롯데의 그 메인 주력은 이때 다 형성됐습니다. 첫 번째 유통, 유통 쇼핑, 그다음에 호텔, 그리고 석유화학, 그리고 요즘 재료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그때가 다 이제 롯데가 주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무차입 경영 원칙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화하면서는 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서면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굵직한 기회들이 왔는데 못 잡은 경우도 있고 결국 또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줄 몰랐는데 그 면세점이 그렇게 황금알을 하는 거일 줄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점점 확장이 되는데 지금 그러면 롯데그룹의 가장 큰 주력을 꼽으라면 뭐라고 저희가 정리할 수 있나요? 원래 롯데의 시작은 제과였잖아요. 제과에서 유통의로 완전히 갔다가 그래서 롯데 쇼핑이 전체 매출, 롯데 그룹 전체 매출액의 한 40% 정도, 40% 정도를 차지했다가 3년 전부터 갑자기 바뀐 게 뭐냐면 롯데가 신동빈 회장이 이제 경영권 분쟁이 끝내고 들어오면서 메인이 유통에서 화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롯데그룹의
가장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화학이 유통의 매출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네네. 근데 식음료 매출은 롯데그룹 전체 매출의 한 8%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그리고 유통 매출이 한 40%, 화학 매출이 한 40%. 나머지 이제 관광, 레저 뭐 이쪽에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롯데를 일반인들이 롯데 쇼핑을 비롯한 뭐 유통부로 봐야 되느냐 아니다. 롯데는 이미 제조업을 기반으로 둔 글로벌 네. 기업으로 들어섰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입속의 연인이 아니라 이제 롯데케미칼이니까 케미칼이니까 뭐라고 비교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B2B 기업 대 기업 거래를 하는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순환 출자 구조도 한번 봐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국정농단 국면에서도 많이 두드려 맞은 맞습니다.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도대체 꼬리를 물어서 어디까지 가야 몸통을 찾을 수 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2015년도에 그 일종의 형제나 기념권 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네네. 또 이슈화 됐던 게 하나가 롯데의 지배 구조를 보니까 반도체 회로도 갔다. 반도체 회로도.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뭐 언론은 뭐 여러 이제 공정거래 인해서 416개까지 이야기했거든요. 네. 굉장히 복잡한데 제가 지배 구조 관련해서 한 10여 년 쭉 연구를 해보면 롯데그룹이 참 특이해요. 네. 그러니까 5대 그룹 안에 들어가고 규모가 있는데도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상장 사수가 되게 적어요. 아, 네. 그리고 무차익 경영을 해온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그리고 지배 구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재벌사를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사들은 자본시장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해방 이후에 대부분 기업들은 일본 기업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고 네, 적산불화해서. 그리고 적화불화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그리고 그 첫 번째 자본은 미국 자본의 네. 맞고 그다음에 정부 자본으로 기업이 커온 그렇죠. 성장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롯데그룹은 특이해요. 네. 미국 자본도 아니고 정부 자본도 받지 않습니다. 네. 신교코 회장이 사업을 일본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는 일본 롯데가 훨씬 컸거든요. 네. 일본의 자본을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일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외부 자본의 차입이 필요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발전합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어느 입장에서는 이거 다 내 돈, 내가 번 돈은 내가 투자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외부 자금 필요 없어. 네. 그러니까 굳이 IPO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상장을 할 필요도 돈을 없는 끌어모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시장의 그렇죠. 돈을 투자자들을. 그래서 지배 구조를 보면 독특하게 5대 그룹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유통 주식도 별로 없어요. 예. 대부분 폐쇄적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돌아갈 만한 사업의 형태였고 지배 구조를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해서 신교코 회장이 쭉 사업을 이끌다가 이세인 신동빈 회장이 와서 보니까 이거는 지배 구조 형태가 너무 후진국형이고 네. 폐쇄적이고 복잡하고 그래서 사회적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네. 그 자본의 역사를 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네. 야, 이게 왜 IMF를 안 겪었냐는데 물론 업종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자본시장에 덜컹한다고 해서 기업이 위험에 빠질 확률은 좀 굉장히 적은 거죠. 특성은 예. 일본이 그런가요? 저는 일본 기업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아직도 현금 거래도 활성화돼 있고 네. 조금 뭐랄까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할까요? 네. 약간 그런 면도 있거든요. 일종적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렇죠. 신교코 회장의 균형 스타일은 역시 일본에서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일본 스타일이 많고 네. 특히 그 일본에 있는 롯데들의 지배 구조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뭐 보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L1 그러니까 이 투자 회사 L1부터 L12까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든지 네네. 그런 구조들을 보면 이런 거죠. 굳이 외부 자금이 필요 없이 독립적으로 네. 할 수 있는 것들은 직직하자. 아. 요런 형태가 신격호 회장의 독특한 경영 스타일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세인 신동빈 회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신동빈 회장은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콜롬비아에서 MBA를 하고 노무라 증권 입사를 하는데 첫 일한 곳이 런던 지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은 이미 자본시장을 맛본 거죠. 글로벌 뭐 시티 오브 런던은 세계 금융의 핵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본시장을 맛보기 시작하면 신동빈 회장이 그 롯데그룹의 큰 변곡점은 저는 2004년이라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2004년은 신동빈 회장이 정책본부장을 맡게 되는데 네. 그 90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 롯데케미칼 네, 제조 혼란 정유로 들어오지만 네네. 그 전까지는 사실 일개 계열사의 대표 정도를 맡았는데 네.
신격호 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거의 낙점하다시피 한 건 사실은 정책본부장을 맡긴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때 정책본부장은 네. 삼성으로 말하면 옛날 구조조정본부장 미래전략실장으로 보시면 이른바 됩니다. 미전실. 그러니까 네.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긴 거죠. 네. 신 회장이 정책본부장을 맡으면서 롯데의 변화는 일단 금융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럼 금융결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네. IPO가 늘어납니다. 네. 그리고 M&A를 하기 시작하고. 네. 이제 굉장히 도메스틱한 산업 구조에서 글로벌한 산업 구조로 가는 등곡짐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지배 구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게 롯데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이게 그룹 50년사를 보다가 보면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시기가 사실 신동빈 회장이 회사의 방향을 조금 바꿨다라는데 그런 거죠. 신격호 회장이랑 이력이 거의 똑같잖아요. 뭐 네. 거의 비슷하다고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는데. 아니 신유열 상무하고 네네. 아들 아들 3세 예,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3세와 아버지가 비슷하고 네. 또 할아버지도 물론 네.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결국은 윤활유와 껌해서 화학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시초가 지금 롯데케미칼로 사실 가고 화학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요. 뭔가 일관성은 있으면서도 예. 굉장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등장하는 그러니까 순환출자 구조의 복잡한 것들을 보도되고 하면서 광윤사가 등장하는데 네. 광윤사라는 이름도 낯설어서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포장지 뭐 만드는 회사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데 왜 이게 그때 그렇게 뜨거웠는지도 궁금해요.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큰 핵심 화두는 롯데가 한국 기업이냐 일본 기업이냐의 화두였어요. 국적 논란이었군요. 네. 그 우리나라는 일본은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우리가 늘 일상에 쇼핑하고 있는 것들 롯데인데 네. 이게 일본 기업이면이라는 이제 하는데 굉장히 지배 구조를 역박이죠. 열어보니까 롯데는 이제 이렇게 지배를 해요. 호텔 롯데가 그 롯데 제과나 이런 곳을 주로 호텔 롯데가 지주처럼 돼 있었어요. 네네. 당시에. 근데 이 호텔 롯데를 누가 지배하느냐? 네. 일본 롯데 홀딩스가 지배를 하는데 네. 일본 롯데 홀딩스 누가 지배하냐 봤더니 그게 바로 광윤사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광윤사는 사실 개인 회사다시피 비슷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 기업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불기 시작한 네. 거죠.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 롯데는 재빠르게 지배구조 개편을 합니다. 네. 지금 형태는 아직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미완성 형태예요. 네. 그래도 호텔 롯데 지난번에 지적해 주셨던. 그렇죠. 일본 그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는 아직까지 이중 지배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 지주를 만들어서 롯데 지주가 다양한 롯데 쇼핑이나 칠성, 제과, 뭐 정보통신, 케미칼을 다 지배하고 있지만 사실은 롯데 지주의 2대 주주가 호텔 롯데예요. 네. 그리고 호텔 롯데가 롯데물산, 롯데알림, 롯데렌탈들을 롯데건설을 지배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중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네.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는 아직 진행 중이고 미완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015년, 16년 정도에 400개가 넘는 순환출자 고리. 그래서 뭐 반도체 회로판 같다라고 아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많이 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완성이다. 즉 확실하게 시장에서 혹은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서 바라보기에 기업의 명확한 소유 구조나 지배 구조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아니요. 지배 구조는 명확하죠. 지배 구조는 신동빈. 네. 그렇죠. 지배 구조는 롯데 지주를 중심으로 롯데 지주를 중심으로 어떤 지배 구조는 네. 확실히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호텔 롯데가 롯데 지주의 2대 주주예요. 네네. 그리고 호텔 롯데는 여전히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가 지배를 하고 있으니 네. 아직까지는 일본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된 거고 여전히 그런 논란의 불씨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롯데그룹 측에서도 그래서 이 호텔 롯데를 상장을 시켜서 네. 이런 그런 미묘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 했죠.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코로나19가 터져서 지난 말씀드렸지만 호텔 롯데의 대부분 매출이 네. 면세 매출이다 아. 보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면세 매출이 급감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상장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배 구조의 마무리를 아직 못하고 있다.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신동주 장남이죠. 신동주, 신동빈, 일본, 한국 이렇게 좀 느낌이 나눠져 있는 것도 있었고, 지금 신동주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로부터 부회장직 해임 당할 때 그때도 또 이제 광윤사 얘기가 등장하면서 예, 지금 사실 저는 지금 대표님 설명을 들어도 너무 복잡해요.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도 뭐가 뭐고 누가 누구 거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한국 기업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아직은 미완성이다 이렇게. 호텔 롯데를 IPO에서 완전히 오픈하지 않는 이상 네. 사실은 약간 미완성이다 볼 수 있고. 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논란이 터진 거는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격호 회장이 그 일본 롯데는 장남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맡겨놓고 네. 그다음에 한국 롯데는 진격호 회장, 그 신동빈 회장에게 네. 그 차남에게 다 맡겼는데 말씀드렸듯이 2000년 중반쯤 들어서면서 확실하게 붐이 굳힌 것 같아요. 네. 롯데그룹은 진격호 회장이 신동빈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겠다고 이제 어느 정도 굳힌 상태여서 네. 장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2015년도에 이런 경영권 분쟁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죠. 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볼 것들이 있습니다만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도 한번 봐야 됩니다. 네이처 리퍼블릭 정은호 대표 워낙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네, 그렇죠. 사건입니다. 이것도 지금 면세점이 껴 있고요. 수사가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났습니다. 굉장히 보도가 많이 나갔었거든요. 결론이 났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면세가 2대 양대 산맥이 신세계하고 네. 그다음에 롯데 호텔 롯데 그다음에 호텔 신라 이 3대가 이제 면세 사업인데. 그렇죠. 공항에 가면 뭐 우리 국민들 많이 보시는 그렇죠. 간판이죠. 근데 이 세 개의 면세 사업은 다 원가의 딸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딸들에게 또. 그렇죠. 호텔 신라는 네. 그 이부진 사장이 하고 있고 신세계는 정유경 사장이 하고 있고 이 호텔 롯데는 당시에 그 신영자 이사장이 하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은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가 그 면세점에 당시는 뭐 중국 관광이 너무 많았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저가 화장품은 면세점 입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이 입점하기 위해서 롯데적 관계자 쪽 관계자들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 네. 이게 이제 검찰 수사 요지죠. 이런 가운데 그 이 신영자 이사장이 일루가 됐다,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이 당시는 크게만 받았겠느냐.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게 아마 굉장히 그 당시 시끄러웠죠. 맞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기업과 정치 또 기업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뜨거웠던 시기가 2016년 겨울까지 이어지던 네. 시기였고요. 신영자 신동빈 회장의 이복 누나죠. 신영자 이사장 말고도 신유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네. 요건 조금 뭐랄까요? 일요판 신문처럼 또 세간이 뜨거웠었어요. 뜨거웠죠. 예. 서미경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신격호 회장이 이제 그 세 번째 부인이라고 보통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뭐 정확하게는 사실혼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혼 관계. 네. 이제 서미경 씨가 제1회 미스 롯데 출신입니다. 네. 그때는 서성이라는 이름으로 애명으로 출전을 했어요. 네네. 본명은 서미경이고 그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81년도에 돌연 은퇴를 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유학길에 가요. 네. 그런데 딸이 생겼습니다. 그 딸이 바로 신유미 씨. 아. 그래서 그 당시 신격호 회장이 이 서미경 씨보다 38살 연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신유미 씨가 1983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81년도에 은퇴하고 유학길에 가서 딸을 놓은 거죠. 네. 그 이 딸이 결국에는 지금 그 당시에 보면 사법고에 보면 신유미 씨의 지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2016년도에 검찰은 신기고 총괄 회장에게 그 서미경 씨의 딸 신유미 씨 네. 그때는 롯데호텔 고문으로 돼 있었는데 네. 하고 신영자 큰 딸에게 지분 1% 정도 해당하는 네. 일본 롯데 홀딩스 지분 6.2%를 줘요. 네.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이거를 주면서 왜 증여세를 내지 않았느냐. 네. 세금 탈루 현황으로 네. 이때 이제 검찰이 고소를 하면서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예. 뭐 당시에 이 사람이 누구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옛날 사진을 찾아서 회자가 되는데 이게 나이 차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그렇죠. 가지가 화제가 됐었습니다. 물론 뭐 기업가에서 종종 있는 일들이고 이와 관련해서 또 이런 지분 문제나 또 세금 문제가 늘 나오긴 하는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없는데요. 신동빈 회장 체제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성격과 색깔을 태초와 연결은 되어 있지만 완전 다르게 패러다임 전환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앞으로의 롯데그룹은 뭐 앞서 말씀하신 지분 정리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야로 계속 또 발전하거나 신동빈 회장의 롯데는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지배구조의 마무리와 네. 원 롯데 만들기입니다. 원 롯데. 원 롯데 한일 간의 그렇죠. 원 롯데. 한일 간의 네. 관계를 한 개를 합쳐서 네. 지금까지 그게 굉장히 지배구조와 이제 같이 엮이는 거죠. 네. 최근에 보면 원 롯데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아들 신유열 상무의 움직임도 네. 보면 이게 원 롯데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들고 왜냐하면 일본의 그 롯데홀딩스 대표가 현재 다마스카 게니치 사장인데 네. 이분과 신유열 상무의 행보가 같이 움직입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신동빈 회장이 원롯데로 가기 위한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호텔 롯데의 상장까지 이어지면 네. 아마 원롯데가 완성이 되고 지배구조가 마무리가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역시 두 번째 과제는 미래 먹거리 찾기입니다. 네. 롯데가 지금 13년 만에 세계 5위에서 6위로 밀렸습니다. 네. 굉장히 사실은 재계 오너들은요 이 자존심 싸움이거든요. 이 순위 밀리는 게 네. SK가 신대차를 이기고 2위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거기다가 롯데가 요즘 실적이 되게 안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계열사들이 부진에 빠져 있어서 롯데가 B2C에서 B2B로 가는 그림은 지금 보이는데 네. 미래 먹거리를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 시도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네. 신동빈 회장은 이 두 개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아들 신유열 상무에게 3세 경영을 어떻게 이어갈까. 네. 이게 앞으로 롯데를 바라보는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지금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유열이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원 롯데가 미래에는 어떤 기회와 가능성을 실현시킬 것인지 이 과제, 이 기업 관련된 뉴스들 있을 때 보면서 또 저희가 박주근 대표에게 네. 수시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오늘 계속 대표 얘기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기업 이야기에서는 정말 이분이 대표 선수입니다.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